수익을 부르는 주문 너도 할 수 있어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12시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입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딱 하루 수요일 12시부터 1시간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 공략주를 공략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생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까지 잡아드릴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더 구체적인 정보들은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우측 하단으로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도 공략해 보실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장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끝날 때까지 QR코드 바로 이 자리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수익 종목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화요일 밤에 여러분들께 공략주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의 공략주들 어떤 수익을 챙겨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전에 저희가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상대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종목 지금 공략하시면 앞으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한 주 만에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력기기 관련주로서 상대적으로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은 상당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고점인데 반해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만은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해드렸던 게 바로 2주 전이었고요. 일주일 만에 14.5%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던 게 인텔리안테크였는데 인텔리안테크는 저희가 3주 전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차트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로보티즈는 저희가 4월 15일 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네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AI 로봇 관련해서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바로 그 기업이 로보티즈가 되겠고 저희가 이러한 모멘텀 안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굉장히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번은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동안 9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미리미리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선취매하실 수 있게 공략주 두 가지 준비해 왔으니 오늘의 종목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LIG 넥스원은 95%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4월 8일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는 기업이고요. 마지막으로 HD 현대마린엔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재돌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월 1일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50% 넘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을 한 지 최근 종목들만 모아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4월 1일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고 일주일에 딱 두 가지 종목만 공략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표에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약수익이나마 챙겨드린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의 공략주 함께 저희와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던 종목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사실 꾸준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던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뚜렷한 상승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승하기 전에 차트를 보시면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방송하고 바로 다음 날 상승이 나와주더니 그 다음 주였나요? 금요일이었나요? 이렇게 급등이 한 번에 나오면서 한 주도 되지 않아서 15%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까지도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도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쭉 주목해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지난주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홀딩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더 구체적인 도움 받아보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딱 2주 전에 공략해드렸던 종목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그 상승하는 도중에 이 종목을 방송에서 공략해드렸고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쭉 계단 올라가듯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도 역시나 2주 동안 14.5%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상승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승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지금 2주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종목 홀딩해도 좋을지에 대한 의견은 역시나 말씀드린 통신망을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22일 공략해드렸던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이 종목은 상승이 한번 나와주는 듯 싶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조정 이후에 더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 고가 기준으로 해서요. 45,800원을 달성을 하면서 18.5%까지 수익을 확대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적외도 위성통신 관련주로서 우주항공 관련주 혹은 드론, UAM 관련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월 15일 공략주 최근 들어서 가장 수익이 좋았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략해드리고 나서 횡보가 꽤나 길었습니다만 이렇게 한 번 급등할 때 완전 강한 급등을 보여줬죠.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고 이후에 또 한 번 갭상승이 여러 번 나와주면서 지금 이 상승이 나와준 게 딱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90%의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었고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 방송 보셨던 분들 그리고 통신방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보신 분들이었다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 자릿수 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4월 8일에 공략해드렸던 방산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상승세가 꾸준하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날도 바로 이렇게 저점을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방송 이후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공략 후에 95% 상승률 달성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종목이죠. 여전히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인 방산 관련주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일 현대마린엔진을 공략해드렸죠.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게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서 4월 1일 이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54% 상승 나와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상한가 갔던 종목 로보티즈,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HD 현대마린엔진과 LIG 넥스원, 제2의 이런 종목들이 될 수 있는 공략주. 오늘은 어떤 종목들일지 바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액침 냉각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액침 냉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 기능을 하려면 발열이 상당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공냉식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공기, 에어컨으로 우리 더위를 식히듯이 공기로 냉각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차가운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2조 원이 넘게 들여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플렉트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이후에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냉난방 공조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뉴스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S와 맞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냉난방 공조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려는 이유는 바로 AI 시대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핵심이 바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이기 때문이죠. 액침 냉각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주와 함께 묶여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였는데 이와 함께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액침 냉각 관련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최신 GPU 제품인 블랙웰 제품도 처음에 나올 때부터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다 좋은데 모든 기능이 다 좋은데 이 발열이 심해서 문제다였는데 바로 그 흠을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액침 냉각 기술이 되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컴퓨텍스 2025 행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또 차세대 블랙웰 제품 그레이스 블랙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 아직 출시가 되기는 전이지만 역시나 차세대 제품이 또 나올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냉각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게 되겠죠. 엔비디아의 이슈 관련해서 특히나 3분기, 빠르면 3분기에 차세대 블랙웰 제품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냉각 관련주는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한두 달 사이에도 강한 모멘텀이 또 생겨날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기존의 공냉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앞으로는 순행 기술로만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계셨다, 그냥 지나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액침 냉각 관련주 꼭 보셔야 된다. 관련주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작은 비중이나마 담아보시면 이 부분들 쏠쏠하게 수익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을 하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죠.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액침 냉각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체감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부분에서도 액침 냉각 기술 굉장히 유망한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가장 빠르게 선점하려고 하는 기업이 바로 SK온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기업인 SK온, 세계 최초로 이 배터리 액침 냉각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양한 투자 매력을 가진 종목으로 오늘 첫 번째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돼 있죠. 첫 번째 종목은 액침 냉각 관련주,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오늘 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흘러내렸던 종목들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인 반등을 하나 싶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점 중에 저점인 종목이 있다면 또 바로 자동차 관련주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 관련주는 정말 찐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자동차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평가 가치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치주가
바로 자동차 관련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는 단기적인 급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담아보시면 적어도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아까 첫 번째 종목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두 번째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 지금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현대차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호재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고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현지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이 부분에서 관세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과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현대차, 지금 사실 중국 시장은 내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비아디라든지 전기차 기업들도 굉장한 선방을 해주고 있죠. 일찌감치 중국을 떠나서 인도의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할 정도인데 인도의 시장을 이제 선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실 살짝 손을 놨던 중국 시장에도 다시 재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을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가져와 봤고요. 다음으로 트럼프의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경영에 다시 집중을 하기 위해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사업을 열심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공략할 자동차 관련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배당 매력까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할 이 종목, 정말 저렴한 지금 주가에 여러분들이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고 해서 오늘 가져와 봤으니 저희가 공략해드릴 오늘의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주까지 액침냉각 관련주는 약간의 테마성 종목이겠고 자동차 관련주는 그 반대로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종목을 오늘 가져와 봤으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종목을 다 공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 가지 종목 골라서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겠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오늘의 공략주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어플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의 종목 두 가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너도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액침 냉각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이번 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흐름이 좋죠. 삼성전자 2028년부터 유리기판 도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이렇게 반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액침 냉각 관련주와 유리기판 관련주가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2주 전쯤이었죠. 삼성전자에서 액침 냉각 관련된 공조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액침 냉각 관련주 오늘 공략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투자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오를 수 있는 테마들 딱딱 잡아서 저희가 제대로 된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 가져와 봤으니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지 한번 저희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주 전에 나온 소식, 삼성전자가 공조기업인 플렉트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렉트의 지분 100%를 약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2조 4천억 원, 조 단위의 M&A를 시행한 게 2017년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이런 사업들이 확산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 데이터 센터의 열을 잡을 수 있는 핵심 기술인 공조 기술에 투자를 시작을 한 건데요. 플렉트 같은 기업은요, 이 독일의 100년 전통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65개국 이상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인수는 단순히 사업 보강을 넘어서 AI의 핵심인 냉각 솔루션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 장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고도의 냉각 기술이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후방 산업이 아닌 전략 산업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공조시장 강화를 선언한 만큼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친환경, 태양광, 탈탄소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 글로벌 시장은 앞으로 공조 시장을 140조 원 규모까지 키워놓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AI라든지 신재생과 같이 가는 것이 냉난방 공조, 액침 냉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유럽의 공조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LG전자도 이 관련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S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3일, 지난주였네요. 데이터 센터 SI 기업인 GSITM과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및 IT 인프라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지금 현재도 다양한 냉각 솔루션을 국내외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더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관련된 사업부를 신설하기도 했고 2030년까지 즉 5년 뒤까지 매출을 2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이렇게 빠르게 액침 냉각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더라면 이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다. 가장 빠르고도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 전문가님이 해주셨으니 저희와 함께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통신망 입장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공략주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더 많은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공략주 전략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렇지만 저희 통신망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더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 꼭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액침 냉각 관련주를 보실 때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핵심은 바로 엔비디아다라는 말씀 아까도 짧게 드렸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컴퓨텍스 2025 행사 기조 연설에서 차세대 블랙웰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기존의 블랙웰 제품도 다 좋은데 발열 문제가 너무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도 블랙웰 칩 관련해서도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이따금씩 상승을 보여줬던 이력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 차세대 제품도 아마 빠르면 3분기에 출시가 된다는데 분명히 이번에도 출시 전이든 후든 발열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죠. 실제로 엔비디아는 컴퓨텍스 2025에서 공개한 이번 그레이스 블랙웰 제품 GB300에 대해서 기존의 공냉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순행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높아진 성능만큼 이전 버전보다도 더 높은 파워와 전력 소비량이 소모가 될 텐데 이를 잡기 위해서는 블랙웰도 발열 잡는 게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챗 GPT의 올튼원 CEO가 지브리프 좀 그만 만들어달라고 했을 정도로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의 40%를요, 열을 식히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 열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이 얼마나 핵심적인 기술인지를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기냉식으로는, 즉 공기 냉각식으로는 열을 다 잡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기냉식 완전 포기한다. 이제 우리는 전체 다 액침 냉각식으로 간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비용까지 절감이 됩니다. 기존의 기냉식보다 25배나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니까 정말 이 기술만 앞으로 발달이 더 잘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인지 여러분들이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레이스 블랙웰 제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엔비디아 칩 셀 지금 판매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공급을 따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계속해서 이 액침 냉각 관련주 데이터 센터로부터 이어지는 액침 냉각 관련 수요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두각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특히나 액침 냉각 이런 종목들은 한번 오를 때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리만 잘 잡으시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액침 냉각 기술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SK온이 따르고 있는데요. SK온은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 전기차용 액침 냉각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셀에 냉각액을 접촉시켜서 열이 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려면 정말 이 발열까지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주목을 받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유리기판 관련주와 함께 올라줄 수 있는 아주 단기적인 모멘텀에 더해서 삼성전자, LG전자가 관련된 액침 냉각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라는 아주 또 단기적인 모멘텀에 더해서 내년에 SK온이 관련된 액침 냉각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장기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액침 냉각 관련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이냐,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짧게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는 7월 삼성 SDI를 대상으로 오늘
오늘의 이 기업이요, 신규 냉각 모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액측냉각 관련해서 관련주로 들어는 봤는데 이게 실제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냐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바로 7월, 다가오는 7월 한 달 정도가 남았네요. 삼성 SD향으로 관련된 냉각 모듈을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올해 안으로는 삼성 SDI의 ESS 브랜드인 SBB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들어가는 순행식 냉각 모듈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또 가장 적극적으로 냉각 시장에 뛰어들었으니만큼 저희가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오늘 가져와 봤고요. 오늘 이 종목은요, ESS용 순행식 냉각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인 칠러, 쿨링 플레이트, H백 등을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생산법인, 미국 생산법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고 신규 모델의 7월 양산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좋은 소식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단기적인 테마주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담아두기만 하시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차트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액침냉각 관련주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그렇게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6,500원인데 고가가요, 작년 7월이었습니다. 딱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전에 62,000원 정도까지 고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는 저 왼쪽에 보이는 저점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상승할 때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종목명은 여러분들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바로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정확하게 17분 40초 남았는데 그 전에 입장해 주셔야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을 사실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어서 내용을 길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동차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국내 자동차 관련주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종목이라든지 부품 관련주라고 할지라도 주로 현대차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장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전략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치주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가치주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현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뜻하는데요. 보통 가치주와 성장주를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 성장주는 지금은 만약에 빚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투자를 열심히 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성장주가 되겠죠.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고 성장주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 기존의 산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전통 산업군이 많이 있겠고 그 다음으로 성장주는 앞으로
성장할 신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크 같은 경우 이미 이 가치주들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낮은 반면에 성장주는 리스크가 좀 높고 반면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치주들은 보통 배당 매력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성장주는 배당에 관련된 기대는 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대표적인 가치주 바로 자동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관세 이슈 등으로 현대차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죠. 아직까지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우려는 여전한 상태인데요. 이미 지난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가 시작이 됐죠. 그나마 지금 한 달, 두 달 가까이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현대차가 3개월 정도가 좀 넘는 부분의 재고를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두 달이 거의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재고가 한 달치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이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 시점은 아마 6월 2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데 이제는 이 재고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되는 상황, 관세도 언제 완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자동차 관련주, 특히나 현대차 관련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망을 가져보면 좋을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래도 너무 지금 싸다,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자동차 관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30일이죠. 내일 모레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4차 양국 관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철강 관세를 비롯해서 이런 품목별 관세들 제발 완화시켜달라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미국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이 관세 계속해서 25%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가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트럼프와 우리나라 대통령 수장끼리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동안 우리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이유로 협상이 더 지지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협상이 제대로 시작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관세 금방 완화될 것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세 25%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저점이 아닌지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6월 2일 이후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가 충분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또 재고가 다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당장 가격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관세를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판매량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내놓은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가동을 할 수 있는 공장이 크게 3군데가 있겠는데 이 미국 내에 있는 공장 3군데,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이 있겠고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HMGMA라는 공장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이 있겠습니다. 3가지 공장을
열심히 돌려서 올해 안으로 미국 내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방침인데 일단 올해 목표가 120만 대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판매 대수만 120만 대. 기존의 생산 여력으로 따지면 원래는 100만 대 정도였는데 올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더 공장 가동을 늘려서 20만 대를 추가한 12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또 이런 소식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현대차가 국내 울산 공장 가동을 3차례나 최근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던 이유는 그만큼 다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공장 지금 중단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미국 공장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점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 생산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려고 현대차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량 감소를 피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이 25%의 관세가 너무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5%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물론 관세 협상에 진전이 생겨서 이 25%의 관세가 완화가 되거나 아예 0%가 된다.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모든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이 되겠죠. 그때는 뭐 정말 현대차 주가 우리 아무 걱정할 일이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전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문제 일단 올해까지 지속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지난 4월 같은 경우에 일단 벌써 수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4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4월 대비해서 20% 가까이 급감을 했고 전기차만 따졌을 때는 무려 90%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살짝 이야기를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급감했다라는 뜻은요. 그만큼 못 팔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양은 줄어들고 그만큼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자국에서 보급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최근에 국내 생산 라인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만큼 미국 공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리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과거에도 이 현대차 그룹의 공급망 관리 능력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때가 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당시에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빠르게 생산을 회복하면서 그때 저희가 이 현대차가 글로벌 완성차 3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있는 게 바로 현대차고 사실 이번 관세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 단연 현대차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현대차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때 현대차는 더 발빠르게 더 좋은 수를 써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차 아직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 지금의 주가 수준이 그래서 적정한가에 대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GPT와 열심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대차 이런 상황이다. 관세를 이만큼 맞게 됐고 지금 작년에 매출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 생산량을 얼마에서 얼마로 늘릴 건데 얼마나 올해에는 매출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 2024년 작년 연간 매출이 175조 2,312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14조 2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기록했던 2024년이었고요. 연내 미국 내 연간 생산량을 12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풀로 공장을 돌려서 12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요. 작년에 미국에서 팔린 자동차만 170만 대였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50만 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고 있어도 그래도 미국에서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있겠죠. 이 부분도 다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려를 한다면 매출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180조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살짝 줄어드네요. 13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 판매량 만약에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올 한 해 200만 대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PER이 지금 현대차가 4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PER 같은 경우에 10배 미만이라고 하면 저평가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현대차가 4배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너무 저점이다. PER을 딱 2배만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리레이팅을 해보자라고 해서 8배를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배까지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현대차 주가가 PER 기준으로 8배까지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지금 현재 38조 원이고요. PER 8배를 적용한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2배가량으로 뛰어야 됩니다. 75조 원까지 올라가는 게 맞고 PER 9배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더 올라갑니다. 84.6조 원까지도 시가총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ER만 해도 9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절도 절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8배, 9배라고 가정을 해도 무리가 아니겠고요. 지금으로부터 PER 8배로 만약에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주가가 무려 올해 말까지 97%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을 했을 경우이고 8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관세 여파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나 싶은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당장 실적이 좋은 게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 장에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짜 저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여러분들께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공략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현대차를 여러분들께 공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 정말 이제 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 모두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그 트리거가 언제 발생을 하느냐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조금씩 가치주의 성격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새로운 진입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게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GM과 협력을 해서 미국에서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우려들이 더 좀 사그라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PER 8배에서 9배 전혀 무리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모든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너무나도 저평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짧게 오늘 현대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S&P 글로벌에서는 현대차, 기아와 도요타는 올해에도 미국 내 판매량 상위 3개 업체 중 한 곳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도 현대차는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차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책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지금 올해부터 앞으로 3년 동안 총 주주환원율을 35% 이상 그리고 3년 평균 ROE를 11%에서 12%까지 상향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증권사에서요. 이제 현대차, 사우디나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고 PER, PBR 관점에서 너무나도 주가가 싸다. PER 4배고요. PBR이 0.4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보면서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밸류업 우수생이죠. 밸류업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드려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저희 블라인드 종목이죠. 액침냉각 관련주 준비되어 있는데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1분 동안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오늘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